문제드린 신혜손입니다. 직업상담사 2급 제2회 실전 테스트 5번에서 9번이요. 주의사항을 잘 한번 읽어보시고요. 5번 다음에 물음에 답하시오. 종업원 수가 이렇게 돼 있고 케이크 생산량이 이렇게 돼 있을 때 종업원 수가 2명일 때 노동의 한계 생산이에요. 이 한계 생산이라는 거는 노동 투입량의 증가분, 다시 말해서 델타 L이죠. 그 다음에 총 생산량의 증가분이에요. 델타 TP예요. 그래서 델타 L을 써 보시면 2명일 때라고 했으니까 1명에서 2명으로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냥 노동 투입량의 증가분은 2-1이 돼요. 이때 총 생산량의 증가분은 10개에서 18개로 늘었으니까 18-10 하면 이렇게 8개로 처리가 될 거예요. 이때 주의하실 거 2-1이니까 어차피 1이잖아요. 전부 한 단씩 올라갔기 때문에. 그래서 분모를 안 쓰는 경우가 있는데 분모 반드시 쓰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8개로 나온다. 종업원 수가 3명일 때요. 이때 노동의 한계 수입 생산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노동의 한계 수입 생산 MRPL이죠. 이렇게 MRPL인데 이거 한계 생산물의 가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MRPL은 MR 곱하기 MPL인데 여기서 이 한계 수입 생산은 우리가 흔히 이윤 극대화해서 VMPL에서 VMPL로 생각하시면 되고 MR은 P로 생각하시면 돼요. 가격이라고. 그래서 보시면 MR 가격이 10,000원이니까 10,000원 이렇게 하시고 MPL은 이렇게 3명일 때였으니까 2에서 3, 18에서 23 하니까 3-2분의 23-18에서 5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5가 되고 이렇게 해서 한계 수입 생산은 5만 이렇게 되는 것이죠. 종업원 1인당 임금이 8만 원일 때 이윤 극대화는 VMPL 가격 곱하기 MPL 이렇게 했었죠. 그래서 이때 이렇게 임금률과 이렇게 같아지는 지점에서 이윤 극대화가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가격이 10,000원이니까 P 대신에 이렇게 10,000원 쓰시고 MPL은 모르니까 MPL 이렇게 놔두시고 임금률이 8만원이라고 했으니까 8만원 이렇게 쓰시면 이렇게 해서 MPL이 이렇게 8로 나오겠죠. 그래서 MPL이 8이 되는 지점을 찾아보면 여기가 2-1, 18-10 해서 여기가 8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종업원 수는 이렇게 2명일 때 그리고 케이크 생산량은 18개일 때 이윤 극대화가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노동의 한계 생산량 MPL은 노동 투입량의 증가분, 다시 말해서 델타 L분의 총 생산량의 증가분 델타 TP예요. 그래서 델타 L은 2명일 때니까 2에서 1 빼주고 18에서 10 빼줘서 이렇게 8개가 이렇게 MPL이 나오고요. 노동의 한계 수입 생산은
이건 VMP라고 같은 의미로 이렇게 보시라고 했었죠. MR은 P로 보시고요. 그래서 한개 수입 생산은 P 곱하기 가격이 10,000원이니까 10,000원 하시고, MPL은 3명일 때였으니까 3-2분의 23만에서 팔하면 5가 나오겠죠. 이렇게 해서 그래서 가격 이렇게 노동의 한계 수입 생산은 5만 원이 나오고요. 세 번째, 노동의 한계 생산물 가치 VMPL은 P 곱하기 MPL 이코로 이 임금률에서 이윤 극대화가 이렇게 결정이 되어지니까 가격 10,000원 곱하고 MPL 해서 이렇게 8만 원, 임금률이 8만 원이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하면 MPL이 8개로 구해질 거예요. 그래서 살펴보시면 MPL이 8개인 지점은 종업원 수가 이렇게 2명일 때 그때 케이크 생산량은 18개 해서 결정된다는 거예요. 6번 직업심리 검사에서 측정의 기본 단위인 척도에 이렇게 네 가지 유형을 쓰고 설명하시오는데 이건 명서 등비라고 했었죠. 그래서 명명척도, 서열척도, 등간척도, 비율척도요. 명명척도는 숫자의 차이가 측정한 속성의 차이만을 나타내는 척도이다. 서열척도, 명명척도는 물론 서열 관계에 대한 정보도 포함하는 척도이다. 등간척도는 명명척도, 서열척도는 물론 등간 관계에 대한 정보도 포함하는 척도이다. 비율척도는 명명, 서열, 등간 척도는 물론 수의 비율에 대한 정보도 포함하는 척도이다. 척도 네 가지 명서 등비, 명명 척도는 숫자의 차이가 측정한 속성의 차이만을 나타내는 척도이다. 서열 척도는 명명 척도는 물론 서열 관계에 대한 정보도 포함하는 척도이다. 등간 척도는 명명 척도와 서열 척도는 물론 등간 관계에 대한 정보도 포함하는 척도이다. 비율 척도는 명명 척도, 서열 척도, 등간 척도는 물론 수의 비율에 대한 정보도 포함하는 척도이다. 이렇게만 쓰시면 돼요. 행동주의 상당 기법인 불안 감소 기법과 학습 촉진 기법. 불안 감소 기법은 최금반 홍염주자 이렇게 얘기했었고, 학습 촉진 기법은 강변 사행상 이렇게 했었거든요. 각각 세 가지씩을 뽑아서 쓰면 돼요. 불안 감소 기법 최근반이요. 체계적 둔감법 금지 조건 형성, 반조건 형성. 체계적 둔감법은 불안 위계 목록을 작성한 후에 낮은 수준에서 높은 수준의 자극으로 상상을 유도한다. 금지 조건 형성은 충분히 불안을 일으킬 만한 단서를 추가적인 강화 없이 지속적으로 제시한다. 반조건 형성, 조건 반응의 연합을 끊기 위해 새로운 자극을 함께 제시한다. 학습 촉진 기법 강변 사행상이요. 강화는 내담자의 행동에 대해 긍정적 부정적 반응을 보임으로써 바람직한 행동을 강화시킨다. 변별학습은 검사 도구들을 사용하여 자신의 능력과 태도 등을 변별하고 비교해 보도록 한다. 사회적 모델링과 대리학습, 타인의 행동에 대한 관찰 및 모방에 의한 학습을 하도록 한다. 불안감소기법, 최근반 홍염주자 중에서 최근반이요. 체계적 둔감법은 불안 위계 목록을 작성한 후에 낮은 수준에서 높은 수준의 자극으로 상상을 유도한다. 금지 조건 형성, 충분히 불안을 일으킬 만한 단서를 추가적인 강화 시 지속적으로 제시한다. 반조건 형성은 조건 반응의 연합을 끊기 위해 새로운 자극을 함께 제시한다. 학습 촉진 기법, 강변 사행상 중에서 강화, 내담자의 행동에 대해 긍정적 부정적 반응을 보임으로써 바람직한 행동을 강화시킨다. 변별학습은 검사 도구들을 사용하여 자신의 능력과 태도 등을 변별하고 비교해 보도록 한다. 사회적 모델링과 대리학습, 타인의 행동에 대한 관찰 및 모방에 의한 학습을 하도록 한다. 8번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산업분류 적용 원칙을 세 가지 쓰시오. 산업분류 적용 원칙은 생복산수공이라고 했었고, 통계 단위의 산업 결정 방법이요. 통계 단위의 산업 결정 방법은 우리가 생존 계유단이라고 했어요. 적용 원칙 생복 산수공, 산업 결정 방법은 생존 계유단. 두 개 헷갈리니까 구분해서 잘 해놓으셔야 되고, 일반적으로 나오면 두 개 내지 세 개 쓰는 거 나오니까 5개 중에서 이렇게 두세 개만, 세 개 정도만 외워두시면 될 것 같아요. 생복 산수공, 이렇게 산 있죠. 생산 단위는 산출물뿐만 아니라 투입물과 생산 공정 등을 함께 고려하여 그들의 활동을 가장 정확하게 설명된 항목에 분류해야 한다. 복합적인 활동 단위는
우선적으로 대분류를 정확히 결정하고 순차적으로 중, 소, 세, 세세분류 단계 항목을 결정해야 한다. 산업활동이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활동 단위의 주된 활동에 따라서 분류해야 한다. 생산 단위는 산출물뿐만 아니라 투입물과 생산 공정 등을 함께 고려하여 그들의 활동을 가장 정확하게 설명된 항목에 분류해야 한다. 복합적인 활동 단위는 우선적으로 대분류를 정확히 결정하고 순차적으로 중, 소, 세, 세세분류 단계 항목을 결정해야 한다. 산업활동이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활동 단위의 주된 활동에 따라서 분류해야 한다. 9번 여가와 소득의 선택 모형에서 여가의 대체 효과와 소득 효과의 의미를 쓰고 여가가 열등제일 때 소득 증가에 따른 노동 공급의 변화를 설명하시오. 대체 효과와 소득 효과의 의미. 대체 효과라는 것은 임금 상승으로 여가에 활용하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비싸짐으로써 근로자가 여가 시간을 줄이고 노동 시간을 늘리는 것이다. 소득 효과는 임금 상승으로 실질 소득이 증가해서 근로자가 노동 시간을 줄이고 여가 시간을 늘리는 것이다. 그래서 여가가 정상제일 경우에는 이렇게 된다고 했었죠. 이렇게 가다가 후방으로 굴절한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대체 효과가 소득 효과보다 큰 경우고 이 후방으로 굴절하는 부분은 소득 효과가 대체 효과보다 큰 경우예요. 두 번째, 여가가 정상제인 경우에는 노동 공급 곡선은 우상향하다가 임금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후방으로 굴절하지만 열등제인 경우에는 지금 이 그림은 정상제의 경우예요. 하지만 열등제인 경우는 후방 굴절하지 않고요. 계속 이렇게 상승해요. 열등제인 경우에는 임금 수준과 무관하게 이렇게 우상향하게 된다. 대체 효과와 소득 효과의 의미. 대체 효과는 임금 상승으로 여가에 활용하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비싸짐으로써 근로자가 여가 시간을 줄이고 노동 시간을 늘리게 된다. 여기까지요. 소득 효과는 임금 상승으로 실질 소득이 증가하여 근로자가 노동 시간을 줄이고 여가 시간을 늘리는 것이다. 후방 굴절하는 이 부분이요. 두 번째, 여가가 정상제인 경우에 노동 공급 곡선은 우상향하다가 임금이 일정 수준을 넘었으면 후방으로 이렇게 굴절하지만 열등제인 경우에는 임금 수준과 무관하게 우상향한다. 감사합니다.